안녕하세요. 올 가을에 결혼식을 올리려던 예신입니다. 하지만 제가 과거형으로 쓰는 이유는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파혼했어요. 파혼이라는 거 들어보기나 했었지 제 이야기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는데 아무튼 사람 일이라는 게 참 마음처럼 되는 게 아니네요. 일단은 얘랑이라고 부르기는 싫고 그렇다고 이름을 부를 수는 없으니 편의상 남자친구라고 칭하겠습니다. 남자친구하고는 지금은 이직한 직장 상사의 소개로 만났어요. 사실 상사가 주선하는 소개팅이 좋아서 나가는 직원이 몇이나 될까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한 것도 아닌데 뜬금없이 저더러 제가 참 외로워 보인다며 자기 사촌동생이랑 닮아서 마음이 쓰인다나 어쩐다나. 솔직히 곱게 술이나 마시고 들어가시지 왜 나한테 저러시나. 쓸데없는 상사의 오지랖이 부담스럽고 짜증이 났던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술자리에서 해대는 헛소리니 술 깨면 본인이 뭔 말을 했는지 기억도 못할 거다 싶었고 그래서 그냥 별말 않고 지나가려 했거든요. 그런데 이튿날 지난밤에 술은 분명히 다 깼을 텐데도 굳이 지나가는 저를 붙잡고는 자기가 소개팅을 해주겠다나요? 그리고는 제가 제대로 거절을 하기도 전에 사양 말고 만나보라 하는데 매일같이 마주쳐야 하는 상황이었으니 그렇게까지 말하는 상사의 면전에 대고 불편해서 싫습니다 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었지요. 그리고 또 한편으론 내가 그 정도로 어디가 안 돼 보였나 싶은 게 그래서 그래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하고 한번 만나나 보자 뭐 그렇게 나가게 된 자리였습니다. 남자친구는 얼굴이 동글동글하고 피부가 하얀 고생이라곤 하나도 안 해본 듯한 소위 새님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반면에 저는 일단 저부터가 운동도 좋아하고 소위 여름엔 바다로 겨울엔 산으로 떠나는 사람이었다 보니 본능적으로 이 남자랑 나랑은 안 맞겠구나 그런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그런 제 마음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건지 계속해서 자기 얘기만 해나가기 바빴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PR이 따로 없었죠. 대학교 졸업하고 중소기업을 잠깐 다니다가 회사 사정으로 하루아침에 백수가 되었고 이후로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아서 3년의 공부 끝에 9급 공무원이 되었다나요? 그리고 그때 저는 이미 남편에 대한 호기심이 바닥난 상황이었기에 아, 네, 그러셨군요를 적당히 섞어가며 대화에 임할 뿐이었네요. 하지만 그런 남편과 제가 의외의 곳에서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그건 바로 둘 다 놀이공원을 좋아한다는 점이었어요. 사실 30이 넘어간 이후로는 같이 놀이공원 갈 친구들을 찾는 것부터가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렇다고 혼자 가기도 그렇고 여담이지만 아닌 게 아니라 혼자서 놀이공원에 가본 적이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놀이기구들이 둘이 타거나 넷이 타거나 아무튼 짝수로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 혼자인 저로서는 시쳇말로 꼽사리를 낄 수밖에 없었고 그럴 때마다 얼마나 불편하고 괜히 눈치까지 보여서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놀이공원은 저에겐 말 그대로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그럼 앞으로 자기랑 가자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너무 가고 싶었는데 그동안 같이 갈 사람이 마땅치 않아서 못 가고 있었다면서 말이죠. 그렇게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고 나니 그때부턴 대화가 비교적 무르르듯 이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헤어질 땐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음 약속을 정하고 있는 저희의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이후로 저희는 2년이란 시간을 사귀었고 사귀는 동안은 정말 웃음이 끊일 일이 없었어요. 평일엔 각자의 일로 바쁘다 보니 주말 중 하루를 온전히 같이 보내는 식으로 데이트를 했는데 사실 연애하면 만나서 하는 일들이 뻔하잖아요. 밥 먹고 영화 보고 차 마시고 그 코스에서 좀 벗어나봤자 뭐 어디 전시회를 본다던가 그 정도 그렇죠? 그런데 저랑 남자친구는 정말 전국 방방곳곳으로 크고 작은 놀이공원들을 찾아다녔어요.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연애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오는 그 만족감이 정말 컸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맞던 저희가 결국 이렇게 파혼의 길을 걷게 된 건 바로 어머님 때문이에요. 물론 누군가는 시어머니 될 사람만 문제였겠냐, 네 남자친구도 문제였을 거라고 말할 테고 저도 그 말을 딱히 부정할 생각은 없지만요. 말 그대로 어머님의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남자친구가 중간에서 제대로 컷만 해줬어도 제가 파혼까지 생각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피는 물보다 진하다더니 아니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더니
결국 남자친구도 어머님하고 별반 다를 게 없었던 거죠. 남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받고 제가 그러자 하면서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연애하는 동안에는 민감한 주제 같아서 묻기가 어려웠지만 결혼 이야기를 하려면 더는 피하는 게 능사는 아니겠다 싶어서 제가 먼저 제 재정 상황을 오픈했습니다. 오빠, 우리 이제 돈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치? 일단 내 얘기 먼저 할게. 나는 직장 생활하면서 모아둔 돈은 8천 정도 있고, 연봉은 작년에 연봉협상에서 5천 조금 넘어. 그리고 부모님께서 아마 얼마 정도는 도와주실 것 같긴 한데 그게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네. 오빠는 어때? 보라가 생각보다 돈을 많이 모아놨구나. 근데 연봉이 5천이면 너가 지금 직장 생활 8년 차라며. 네 업계 내에서 좀 적은 거 아닌가? 작년에 연봉 협상할 때 잘 좀 하지 그랬어? 글쎄, 난 내가 적게 받는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하긴 돈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 근데 오빠, 딴소리 하지 말고 오빠 얘기 좀 해봐. 어때? 오빤 좀 모아놓은 거 있어? 하지만 결정적인 타이밍에 남자친구는 전화가 걸려왔다는 둥,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는 둥 말 같지도 않은 핑계를 대기 일쑤였고 그렇게 어물쩍 얼렁뚱땅 무려 2주라는 시간이 흘러갔어요. 그래서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한 번은 좀 짜증을 냈습니다. 결혼을 하자고 한 건 오빠인데 왜 이렇게 딴소리만 하느냐고. 좀 진지할 수 없겠냐고요. 그리고 그제서야 남자친구가 씁쓸한 얼굴로 꺼내는 말이 너도 알다시피 내가 공무원 된 지 몇 년 안 됐잖아. 그리고 공무원 하기 전에는 공부한답시고 어머니 돈을 가져다 썼었고. 그래서 내가 공무원 되고 나서는 어머니한테 돈을 좀 챙겨드렸어. 그러다 보니까 돈을 많이 못 모은 게 사실이고 미안해. 너 볼 낯이 없어서 내가 말을 못했어. 그런 사정이 있었으면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하지 그랬어. 근데 그럼 그래서 얼마나 있다는 건데? 난 오빠가 결혼하자고 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 줄 알았거든. 나 2천만 원 있어. 그리고 지금 사는 집 보증금 1,000만 원 있고. 어머니가 얼마나 보태주실 수 있으실지는 모르겠다. 전에 지나가는 말로 도와주실 거라고 하시긴 하셨는데 제대로 얘기는 안 해봤거든. 그럼 일단 어머님하고 얘기를 좀 해봐. 나도 우리 부모님하고 얘기를 해볼 테니까. 그리고 며칠 뒤 남자친구와 카페에서 만났는데 남자친구 표정이 썩 좋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직감적으로 결혼에 있어서 어머님하고 뭔가 얘기가 잘 안 풀렸구나 싶었죠. 하지만 먼저 아는 체를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남자친구가 먼저 말문을 열기까지 커피만 홀짝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다린 지 얼마나 흘렀을까. 남자친구가 대뜸 미안하다 하더니 아무래도 어머님한테 도움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남자친구가 저랑 결혼하는 대로 당신은 귀농을 하시겠다며 고향으로 내려가시겠다 하셨다는 겁니다. 참고로 어머님 고향은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 섬이고 그렇다고 거기에 친정 식구들이 남아 계신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그런 어머님의 선택에 있어서 가타부타 논하기 전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뿐인 아들이 장가를 간다는데 그걸 나 몰라라 하신다는 게 솔직히 저로서는 납득하기도 어렵고 황당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만 저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곤란하게 되었네 한마디를 내뱉었는데 남자친구가 갑자기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정말 미안하다면서 이럴 줄 알았으면 그렇게 프로포즈를 하고 그러는 게 아니었는데 자기가 경솔했네 어쩌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우는 남자친구를 보고 있으니 괜히 내가 스트레스를 준 건 아닌지 제가 다 미안해지더라니까요. 남자친구한테는 오빠 잘못이 아니다 괜찮다 했지만 집에 돌아온 제 속도 말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대단한 집의 딸로 자란 건 아니었어도 나름대로 남부럽지 않게 자랐거든요. 그리고 저도 나이가 나이였던 만큼 나름대로 보고 들은 게 있었죠. 아무리 세상이 달라져서 남자가 집을 해오는 일은 흔치 않다 했지만 그래도 다들 나름대로 받을 건 받고 가던데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자면 정말 여러 가지로 마음이 복잡했어요. 제 자신이 속물인가 싶으면서도 한편으론 나도 사람이고 여잔데 바랄 수도 있는 거지 합리화도 해봤다가 하지만 어떤 식으로 생각해도 스스로 답을 내릴 수가 없었기에 결국 저는 친정부모님께 모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이실직고하였습니다. 남자친구는 홀어머니이신데 결혼을 하게 되더라도 아무런 지원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저희 부모님은 눈앞이 깜깜하다 하시며 조심스레 이쯤에서 헤어지는 게 어떻겠냐. 남의 집 기둥은 뽑아오는 게 아니다 그러시대요. 솔직히 부모님 말씀이 어디 하나 틀리지 않았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었어요. 저를 걱정하고 생각해서 해주시는 말씀인 것도 알고 있었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래도 저희 부모님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으면 했었나 봅니다. 괜찮다고, 우리가 다 책임져 줄 테니 걱정 마라 뭐 그런 걸 기대했던 건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그 마음이 너무한다는 볼멘 소리로 튀어나갔던 거죠. 돈이 전부냐? 사람의 내면을 봐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 아직 오빠를 한번 제대로 만나보신 적도 없지 않으시냐? 지금 생각해보면 뭐 한다고 그렇게 부모님 가슴에 상처를 냈는지. 그리고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저희 부모님께서는 그럼 일단 오빠를 한번 만나보겠다 하셨어요. 제 말대로 사람 됨됨이를 직접 보고 판단하시겠다고요. 그래서 바로 그 주 주말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남자친구는 저와 처음 만나던 날보다 몇 배는 더 긴장이 된다며 청심환까지 챙겨 먹고 저희 집에 왔어요. 나름대로 저희 어머니한테 드릴 꽃바구니에 아버지께 드릴 홍삼 세트도 사서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남자친구의 모습에 저는 나름대로 좀 안도를 했지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저렇게까지 해왔는데 좋게 봐주시겠지 그런 기대가 있었달까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친정어머니는 안 보고 싶다 불편하다 하셨지만 막상 점심상은 말 그대로 상다리가 부러질 만큼 한상 가득 차려주셨고 남자친구는 이 정도의 환대는 기대도 안 했었다며 입이 귀에 걸렸더라고요. 아무튼 전반적으로 식사가 끝날 때까진 분위기가 화기애애하니 무척이나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식을 먹으면서 본격적인 대화가 오가기 시작했고 저희 아버지께선 돌려 말하지 않겠다 하시더니 그래서 정확히 결혼을 어떻게 할 거냐 물으셨어요. 프로포즈를 할 때는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냐 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자고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한 대답은 저조차 감싸주기 어려울 만큼 황당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일단 결혼을 하고 오피스텔을 구해서 살려고 했습니다. 요즘 오피스텔은 풀옵션이라서 따로 가전제품 같은 건 안 사도 되니까 필요한 가구들만 간단히 사서 살다가 적당한 집을 구하면 그때 제대로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단가? 그게 자네가 생각하는 앞으로의 계획이었나? 나머지는 차차 보라랑 상의해가며 정하려고 했습니다. 답답하네 그려 답답해. 그러면 어머님은 자네의 이런 생각을 아시나? 알고 계십니다. 뭐라고 안 하시던가? 별 말씀 없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요즘 귀농 문제로 많이 바쁘셔서요. 이후로 몇 마디의 대화가 더 오고 갔지만 이미 분위기는 가라앉을 대로 가라앉은 상황이었고 남자친구도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꼈는지 일단은 돌아가 보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말이라도 더 있다가지 그러냐 그런 말조차 안 하셨어요. 그렇게 남자친구를 배웅하고 돌아오자 부모님께서 이 결혼은 안 되겠다 하셨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너도 보지 않았냐며? 저렇게 생각도 없고 계획도 두리뭉실한 사람한테 저를 어떻게 보내냐고 절대로 안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그런 부모님한테 더는 대들 수도 없었어요. 제가 보기에도 한심하기 짝이 없었으니 말이지요. 그런데 이틀 뒤 남자친구에게서 생각지도 못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저희 집에 다녀간 이후로 어머님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어머님이 저희 신혼집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제가 저도 모르게 정말이냐고 소리를 질렀다니까요. 남자친구가 말하길 어머님께서는 어차피 섬으로 내려가실 거고 집이란 건 사람이 살지 않으면 금세 망가지기 마련이니 리모델링만 해서 살라고 하셨답니다. 그 리모델링 비용이 대략 4천이 넘었기에 솔직히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아무튼 그때는 그래도 그런 걱정보다는 당장 저희 부모님을 다시 한번 설득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래서 퇴근하자마자 불이 나게 집으로 향했지요. 그리고 제 예상대로 친정부모님께선 제 이야기를 들으시곤 잘됐다며 무척 기뻐하셨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갑자기 남자친구 어머님이 태도를 달리하신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며 그 이유가 뭔지 남자친구에게 제대로 물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걱정이 좀 과한 거 아닌가 싶었지만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는 옛말처럼 확실히 해둬서 나쁠 건 없다 싶었기에 알겠다고 했고요. 그런데 며칠 뒤
남자친구 어머님을 처음 뵙는 자리에서 저는 생각지도 못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 부모님께서 결혼하는 거 허락하셨다고? 네, 어머님 덕분에 허락받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 이 집이 내가 안 고치고 살아서 좀 낡아서 그렇지. 싹 고쳐놓으면 웬만한 아파트 못지 않을 거다. 여기가 내가 알아보니까 보통 전세로 들어오려면 2억 5천은 줘야 된다더라고. 그러니까요. 정말 감사해요. 뭐 말로는 가을쯤 식을 올렸으면 한다면서? 그럼 내가 너희 식 올리는 거에 맞춰서 내려가야겠네. 그러니까 아들, 차질 없이 돈을 준비해줘야 한다. 그건 나중에 얘기해요, 어머니. 잠깐만, 무슨 돈? 돈 이야기면 이제 나도 알아야 하지 않을까? 어머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니들 둘 다 반응이 왜 이러니? 참나, 전세금 줘야 할 거 아냐? 전세금이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어머님 내려가서 사신다는 그 섬, 거기에 전세 구하시는 거예요? 오빠가 도와드리기로 했어? 아니, 쟤는 왜 아까부터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한다니? 이 집 너희가 들어와서 살 거잖아. 그러면 나한테 전세금을 줘야 할 거 아니냐? 네, 정말요? 저는 어머님이 그냥 저희 들어와서 살라고 하신 줄 알았어요. 오빠가 그렇게 말했잖아. 어머님이 우리 들어와서 살라고 하셨다고. 아니, 그러니까 그게 맞긴 맞잖아. 들어와서 살라고 하셨으니까. 전세니 뭐니 그런 이야기는 없었잖아. 우리가 드릴 돈이 어딨어. 왜 없어? 우리 둘이 모아둔 돈하고 너희 부모님이 좀 도와주신다며. 그게 어머님한테 전세금으로 드리라는 뜻은 아니지. 그리고 어머님 그러면 저희 이 집 살다가 이사 나간다고 하면 전세금 돌려주시는 거죠? 어머님 말씀대로 전세니까. 그거야 뭐 상황 봐서 줄 수 있으면 주겠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죠. 야, 너도 생각을 해봐라. 내가 너희한테 그 전세금 받아서 귀농 정착금으로 쓰고 어쩌고 하면 솔직히 얼마나 남겠니? 그래도 뭐 너희 나갈 때 새로운 세입자만 구해진다고 하면 뭐 그 사람한테 받아서 주면 되기야 하겠다만 아무튼 그런 건 나중 일이니 지금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잖니? 그리고 전세금은 내가 그래도 니들은 내 자식이니까 딱 2억만 받는 거야. 아, 예단은 안 해와도 되니까 리모델링은 제대로 싹 해라. 알겠지? 생각지도 못한 황당한 어머님의 요구에 저는 말 그대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솔직히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정확히 생각나지도 않아요. 어머님 댁에서 나올 때까지 남자친구는 제 눈길을 피하기에만 급급했고 그런 남자친구의 모습이 실망스러울 뿐이었지요. 집으로 돌아와서도 저는 남자친구에게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어땠냐는 친정부모님의 질문에도 나중에라고만 답했을 뿐 말 그대로 참담한 심정이었거든요. 남자친구가 나를 속이려 했다는 그 배신감도 너무 컸고요. 그리고 그렇게 3일이란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남자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당연히 미안하단 말부터 할 줄 알았는데 대뜸 저더러 그날 그렇게 가고 어떻게 연락 한 번이 없을 수 있냐며 오히려 화를 내면서 말이죠. 어이가 없어서 오빠 같으면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냐 따졌어요. 꼭 마치 집이라도 해오는 것 마냥 설레발을 쳐서는 나는 물론이고 친정 부모님까지 오해하게 만들고는 어떻게 수습할 생각이었냐고요. 그러자 남자친구가 한다는 말이 어머님한테 2억을 드리는 게 그렇게 억울하냐입니다. 어머님이 2억을 못 주겠다 하시면 우리가 빌라에서 안 나가면 그만 아니냐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솔직히 아무 문제될 게 없는데 제가 욕심을 내니까 그게 문제인 거라면서 말이에요. 그리고는 덧붙인다는 말이 나중에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면 빌라는 어차피 우리 거 되는 건데 전세니 뭐니 그런 의미 없는 단어에 연연하지 말라나요? 어이가 없어서 하나만 물어보자 했습니다. 오빠 말이 다 맞다 치고 결혼했다 치자고. 그랬는데 어머님이 섬생활 몇 년 하시다가 지겨워서 못 살겠다 하고 올라오시기라도 하면 그래서 당신이 이 집에서 살아야겠다고 우리 나가라고 하시면 어쩔 거냐고요. 2억도 안 주시고 집은 집대로 내놓으라고 하시면 오빠가 어머님하고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겠냐고 말이죠.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한다는 말이 저더러 넌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냐며 그럴 땐 같이 살면 되지 꼭 한쪽이 비켜줘야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어쩌면 저희 부모님이 진작에 보셨을 그래서 저를 말리셨을지도 모르는 바로 그 광경이 제 눈앞에 펼쳐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돈을 말 그대로 처바른 속만 번지르르 한 좁디 좁은 빌라에서 어머님과 남편에게 시달리는 제 모습을 말이죠. 그리고 눈앞에 그 광경이 펼쳐지기가 무섭게
저는 뒤통수를 망치로 세게 맞은 듯 했습니다. 제가 제 스스로 불구덩이로 들어가려 했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고했어요. 다른 건 하나도 안 보고 오빠 한 사람만 보려고 했는데, 오빠는 나 말고 어머님도 봐야 하고, 아니 어머님부터 챙겨야 할 것 같다고. 그리고 나는 그런 꼴을 이해해가며 살 만큼 마음이 넓은 사람이 아니니 헤어지자고요. 솔직히 말해서 넌 결혼 준비가 안 된 자식이니까 결혼 준비부터 제대로 해놓고 여자를 찾아라.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쏘아붙이고 싶은 마음도 없던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 나름대로 성숙한 이별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야 적어도 남자친구와 만나온 2년 좀 넘는 시간이 허무하게 끝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끝까지 그런 제 작은 바람 하나 제대로 들어주지 못했습니다. 저더러 이제 보니 돈밖에 모르는 X였다면서 저 같은 속물은 처음 봤다고.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자기 어머니라도 모시게 될까봐 벌벌 떠는 모습을 보니 자기가 더 정이 떨어진다나 어쩐다나요? 그 정도 눈치는 있으니 어디 가서 밥은 안 굶겠네. 저도 나중엔 너무 열받아서 저렇게 답장하고 차단해버렸네요. 여기까지가 어디 가서 말하기도 민망한 제 파혼 이야기예요. 그리고 처음엔 솔직히 다른 사람 탓도 많이 했어요. 소개해준 상사를 탓한 건 물론이고 남자친구와 함께 갈 만한 놀이공원을 추천해준 익명의 사람들까지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결국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던 게 문제였다 싶대요. 그래서 앞으로는 당분간은 그럴 생각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누군가랑 인연이 닿게 된다면 전보단 곱절로 배에 배로 주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은 어떻게 들릴지 조심스럽지만 왜 어른들이 결혼할 때는 좋아하는 마음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건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절절히 배웠거든요. 어른들 말씀에는 정말이지 늘 지혜와 경험이 녹아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저에게 만약 또 한 번의 기회가 허락된다면 여러모로 저랑 비슷한 사람을 만날 수 있길 바랄 뿐입니다.